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각기둥의 특징을 다른 것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각기둥의 이름과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기둥의 이름 알아보기인데 자, 두 친구가 서로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을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러면 두 친구가 살펴보고 있는 각기둥의 한번 이름을 찾아볼 텐데 자, 먼저 두 각기둥의 밑면을 찾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오늘은 색칠하는 게 아니고 따라 그어보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색연필을 가지고 밑면을 찾아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나와 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속도가 빠르면 잠시 멈춤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밑면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가의 밑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삼각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다의 모양도 차례대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기둥의 이름은 각각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밑면이 삼각형인 이 도형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지, 나의 도형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다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잘 말했으리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줬네요. 밑면의 모양이 아래와 같이 삼각형인 도형을 아래 모양의 이름을 따서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럼 여기 밑면의 모양이면 육각기둥, 칠각형이면 칠각기둥.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이렇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도형이랑 똑같이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 나왔네요. 자, 먼저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각각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요것을 말하는 거죠. 밑면의 선분이 3개가 있었습니다. 또 아래 밑면에 3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옆면에도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의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9개가 됩니다. 나와 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덧셈 기호를 쓰면 나중에 공식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한번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위에 다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점이 몇 개인가요? 3개. 아래에도 점이 3개. 그러면 옆엔 점이 있나요? 없죠.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2개를 더하면 6개가 되는군요. 위하고 아래하고 식이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나와 다도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 됐나요? 자, 이제 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밑면 사이에 거리를 재려면 어느 부분을 재야 할까요? 위에 있는 밑면이 있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밑면이 있는데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뭘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요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요 부분을 재면 되겠죠. 얘를 재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겠네요. 요 길이를 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뭐라고 한대요? 모서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봤던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를 알아본 거였군요. 우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알아본 것이 모서리였어요. 그리고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요거는 꼭지점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꼭지점.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알아본 것은 그렇죠. 높이예요. 높이. 각기둥의 높이. 자,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다음,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꼭지점. 마지막으로 면과 윗면과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높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각기둥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를 잴 때는 반드시 수직으로 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색깔펜이 있어야 되겠네요. 색연필을 준비하시고, 모서리는 파란색. 어이구야, 이걸 다시 해볼까요?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채워보면 됩니다. 모서리는 파란색이라고 했으니까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그어줄게요. 이번에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은 빨간색.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개수를 아래에다 채우는데 센스 있는 사람은 맨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덧셈식을 이용하면 나중에 공식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을 따서 각기둥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과 각기둥의 구성 요소인 모서리와 꼭지점과 높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